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카카오 사태로 본 초연결 사회의 기술 위험이라는 주제를 사람들의 관계 변화 관점에서 발표할 이참, 조혜나, 노윤원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이러한 흐름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주제 선정 동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여러분들도 겪으셨다시피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 대부분이 장시간 중단되며 많은 불편함이 초래됐습니다. 카카오는 특히 국내 메신저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특히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카카오 사태는 초연결 사회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하나의 마비가 사회에 가져오는 파급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고, 따라서 저희는 독점적 서비스의 존재가 초연결 사회에서 가지는 위험성을 모델링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입니다. 주제 선정 동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특정 플랫폼이 큰 비중을 차지한 초연결 사회에 내재된 위험성을 분석하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특정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려 합니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계획입니다. 우선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낸 로고를 통해 모델링합니다. 다음으로 모델링한 사회에서 이번 카카오 사태를 재현하고 사태 전후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고립된 엣지와 집단 개수의 변화량 등을 비교하여 이번 사태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후 해당 결과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특정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입니다.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메신저를 동반한 친구 관계 그래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모델을 설정합니다. 이후 해당 그래프를 넬로그로 옮겨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사태의 재현이 필요합니다. 이는 카카오의 메신저 시장 지배율인 94%를 반영하여 임의로 94%의 간선을 끊는 방식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선을 끊기 전후의 그래프를 시각화하고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여 카카오 사태로 인한 영향을 수치화합니다. 다음으로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만든 그래프에서 사태를 재현할 경우 대부분의 연결이 끊겨 독립된 컴포넌트가 다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역시 왼쪽으로 치우쳐진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외에 해결책 모색을 위해 더 나아가 메신저 플랫폼의 시장 지배율을 변화시키면서 플랫폼이 마비되더라도 전체 그래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계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서버를 분산한 상황을 가정해 모델링해보고 서버를 분산하는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세세한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델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랜덤 네트워크, 두 번째는 스몰 월드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모델의 그 현재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모델의 세세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1번은 이제 로컬 클러스터링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허브의 생성을 무시하고 두 번째로 스몰 월드 네트워크는 로컬 클러스터링을 만족하지만 이제 허브의 생성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경우고 마지막으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이제 허브의 생성을 고려했고 대신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파워 로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구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메신저를 동반한 친구 관계 그래프를 모델링 할 건데 이 상황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메신저를 동반한 친구 관계 그래프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카카오톡을 예시로 들게 되면은 이제 친구의 친구 목록을 우리가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추가가 될 때
그 중에서 차수가 높았던 노드에 이제 어태치될 확률이 높았는데, 우리가 지금 친구 목록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노드가 차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메신저를 동반한 친구 관계 그래프는 스케일 프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클러스터링 프로퍼티에 대해 살펴보면, 당연히 카카오톡에서 마찬가지로 제 친구 2명이 서로 친구일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로컬 클러스터링 프로퍼티, 즉 이제 친구인 사람들끼리 더더욱 친구일 확률이 높다, 뭉친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은 파월 로가 아니라 이제 그 정규분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잘 만족하는 네트워크는 바로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몰 월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을 설정할 건데, 우선 우리가 메신저를 통한 친구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신저를 통하지 않는 친구 관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연락이나 혹은 문자, 전화를 통해서 연락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메신저를 굳이 통하지 않고도 연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있는지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로 메신저를 통한 친구 관계가 메신저를 통하지 않는 친구 관계보다 더 크다는 걸 가정했는데, 그 이유는 메신저를 통하지 않고도 이미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는 이미 메신저를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를 통한 친구 관계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그 비율을 이제 1대9 정도로, 즉 메신저를 통한 친구 관계가 이제 메신저를 통하지 않는 친구 관계보다 9배 정도 많은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를 통한 친구 관계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시장 지배율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메신저 앱의 시장 지배율은 크게 탑4를 달리고 있는 메신저에만 보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그 다음에 라인을 뽑을 수 있는데, 이는 각각 94%, 3%, 2%,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노드에 그 연결된 엣지에 대해서 그 엣지가 특정 메신저 앱을 사용할 확률을 94%, 3%, 2%, 1%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현한 뒤 카카오톡 사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개수를 K개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카카오톡 사태는 이 데이터 센터가 한 개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이 이제 K분의 1 확률로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K 조건과 이 데이터 센터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이 결국 결과적으로 나오는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변화를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값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 수 n은 2만, 다음에 평균 차수 m은 20, 즉 한 사람이 알고 있는 평균 친구의 수를 20명으로 가정하고 데이터 센터 수 k를 1로 가정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위해 우선 10 레귤러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는 평균 차수가 20이 됩니다. 그 뒤 만든 10 레귤러 네트워크에 랜덤으로 리와이어를 해서 평균 디그리 20의 스몰 월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 뒤 카카오톡 사태를 재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모든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그 뒤 변화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관측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메신저의 점유율과 데이터 센터의 개수 K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변화를 관측합니다. 이 K 값과 점유율 값을 조정함으로써 적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럼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노드 개수를 2만 개로 설정하고 0.2%의 확률로 연결한 뒤 메신저 없이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1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에서 노란색 선은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 빨간색 선은 어떠한 메신저도 이용하지 않는 연락을 의미합니다. 실제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한 개만 설치하고 카카오톡의 시장 점유율인 94%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을 끊었을 때 최소 디그리가 34에서 0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다 디그리도 40에서 6으로 심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카카오톡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할 시 사람들 사이의 연락에 상당한 불편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방안은 서버 분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추가 건설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메신저 플랫폼의 시장 지배율 분산을 통한 독과점 방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모델을 이용해 두 가지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의 경우 우선 데이터 센터를 2개로 늘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소 디그리의 변화는 34에서 11로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최다 디그리의 경우도 40에서 23으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가 2개만 설치되어도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이 한 번 끊길 때 최소 11개의 연락은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개수를 계속 늘리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 데이터 센터의 개수가 5개가 넘어가면 최소 디그리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의 경우 5개가 임계점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독과점 방지의 경우 4개의 플랫폼의 점유율을 모두 25%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최소 디그리는 35에서 19로 최다 디그리는 40에서 3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의 점유율을 60%로 설정해 과점 상태를 가정했을 때에는 최소 디그리가 33에서 6으로 최다 디그리가 40에서 19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이 고르게 분배될수록 안정성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최대 점유율은 60%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합쳐 데이터 센터를 임계점인 5개로 설정하고 카카오톡의 점유율을 60%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이때 최소 디그리의 감소폭이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곧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적용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본 과제를 통해 카카오톡 사태를 겪으며 체감한 초연결 사회에서 특정 플랫폼의 비중이 과도할 경우의 문제점을 모델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카카오톡이 메신저 시장에서 94%라는 과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사람들 사이의 연락의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증설과 독과점 방지라는 두 가지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해 보임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분산의 중요성과 독과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과제에 사용한 참고 문헌의 출처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업 버튼을 통해 노드를 2만 개 생성한 뒤 Make Small World 버튼을 통해 노드를 연결합니다. Dropout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된다면 카카오톡을 통한 연결이 한 번 끊기게 됩니다. 이때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리셋시킨 다음 데이터 센터를 개수를 늘려 한 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임계점인 5개로 한 번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링크를 연결해 준 뒤 드롭아웃을 해보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변화가 아까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유율을 한번 바꿔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의 점유율을 60%, 나머지 3개의 플랫폼의 점유율은 적절하게 분배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다시 해주고 다시 한번 Make Small World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다시 한번 한 뒤 Make Small World를 통해 다시 한번 링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 센터는 다시 1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드롭 아웃을 다시 눌러본다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변화가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